코치원 플러스 대표 박상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학습 능력의 4단계, 그렇지만 FI는 그 4단계를 뛰어넘어서 5단계까지를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 생각으로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제 가장 치료센터를 다니는 엄마들이나 이제 치료를 좀 시작한 치료사들, 아니면 오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학습 능력의 1단계에서 많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양현수 중재자님도 제 강의를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그 학습 능력의 그 1단계에 해당하는 무의식적 무능, 정말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상당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에게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부모님들이 해왔던 말이, 얘는 이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발달 범위에 있는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그런 모르고 놓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많았기 때문에 그 빈도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치료센터나 병원을 가서 이 걱정스럽고 의심스러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제 해결책을 이제 받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래 이렇게 관찰을 해오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모와 다르게, 뭐 의사나 치료사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분명히 부모보다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제일 지금 10년 가까이 FI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아이가 적어도 3단계, 즉 의식적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부모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손기술에 불과하다.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부분, 그런 것들은 무의식적 무능에 많이 멈춰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제가 중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특히 이제 분명히 자폐아동들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들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르는 것 찾아도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상당히 그 똑똑하고 앞으로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하향 평준화돼서 결국은 자폐아동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로 전락해 버린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폐아동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하향 평준화가 돼간다라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이 보여주는 몇 가지 아주 특이한 행동들과 전혀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써야 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상 이 초등 고학년의 이상의 그 자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부모가, 엄마들이 지쳐가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가장 이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엄마들은 어찌됐든 전문가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결국은 병원이나 치료센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 엄마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들은 내 아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아이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마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이제 의존하는 곳이 치료센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운영하는 원장이나 치료사들이 과연 자신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아주 민감한 부분일 테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FI 워크샵에서도 이제 처음 이렇게 FI를 접하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또 그것들을 편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치료사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까 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좀 거부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만이 그 다음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업을 받으러 온 어머님이 이제서야 원장님이 제가 무엇을 못 보고 있고 왜 그것을 항상 강조했는지 알 것 같다. 내 눈에도 조금씩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래랑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접하게 해주다 보면 사실상 아이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조차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죠. 그 무리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든 아이들은 따라가요. 한국 아이들 특성이 상당히 적응이 빠르고 모방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혼자 내버려뒀을 때 과연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이제 줌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보고 있을 때에는 이 아이가 과연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에 맞춰서 교과서를 펴고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정확하게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그것은 어쨌든 자기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장애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기 주도성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한다. 결국은 자기 주도적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빨리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필요로 인지적인 기능이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무래도 상당히 뒤죽박죽인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난다. 근데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그런 인지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계속 인지적인 구조를 들여다보고 기능들이 서로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탁탁 맞물려야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항상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은 모르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모르는 부분을 알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저도 10년 동안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고 왜 이런 말을 했지?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어떤 치료사들보다도 훨씬 더 제가 더 시간을 줄여서 그 아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어느 부분을 경험해보지 못했는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그냥 인지치료를 그냥 해온 분들 입장에서는, 언어치료를 해오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과연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시작해서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제대로 추적해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치료사들의 한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치료센터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치료사가 모르고 또 모르는 것을 엄마가 그대로 모르고 있고, 또한 아이는 치료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다 보니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서 모르고 세월이 흘러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참 이제 이 분야에 있으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치료사들이 빨리 자신이 모르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빨리 배워야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고요. 보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보는 만큼 아무리 치료사라 하더라도 내가 보는 만큼의 수준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목적지가 될 수 있다. 아주 높은 산의 그런 정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모른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 모르면 무시당할 것 같고, 또 모른다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소외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또 안다고 하면은 또 그걸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안다 모른다를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정말 부모들이 바라보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런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 그 다음에 능동적인 학습, 그 다음에 독립적인 생활 태도는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나 아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부모가 정말 모르겠다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는 이거를 정말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아이에게 해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하기 어려운 부분을 선을 그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느 순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자꾸 숨기기 시작하면 배우는 것과는 당연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요.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약점이라 생각해서 오픈하기가 어려워지면 점점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겉으로 상당히 드러나게 되고, 상당히 요즘 많이 유행하는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 뭐 자신감이 거래된다, 그것보다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상당히 몸의 생리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인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습자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편안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모르는 것조차 몰라서 그냥 아무 대답이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게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이런 것까지 모르고 있는데 부모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랑 무엇을 했단 말인가. 상당히 그게 제가 초반에 많이 겪는 혼란스러움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하고 하나씩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 즐거움, 그래서 자폐아동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중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인지적인 기능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자신이 모르는 것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 갈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알고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 태도들이 형성이 될 거고, 습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점점점 더 사고 영역이 확장되는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 능력의 4단계 방송을 찍고 또 다시 이렇게 1단계를 찍으면서 무엇보다 뭐든지 1단계가 중요하다. 이 1단계를 제대로 극복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FI가 치료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1차적으로 자신들이 치료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FI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치료사로서 FI로 인지치료를 하느냐, 뭐 중재를 하느냐 이 선을 떠나서 치료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FI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I를 배웠다면 기본이나 기본 단계를 반드시 다 이수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안 느냐 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상당히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의식적 무능,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인 알아가는 즐거움에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특히 초등 입학 전에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이 아이가 알아가는 즐거움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거고요. 괜히 페이스가 자신이 알아가는 페이스가 아니라 남들을 쫓아가는 페이스, 남들을 따라가는 페이스로 간다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모르는 아이로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아이하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치료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분명히 장애아동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상당히 치료사들의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도 이해는 하지만 찾아오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러면 정말 돈과 시간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저는 이렇게 교육을 받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제 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제가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제 삶의 철학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 FI를 연구해가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